피곤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입술에 뭔가 올라오죠. 바로 그 불청객, 단순 포진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 흔하디 흔한 불청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0에서 95%. 이게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성인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와,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감염되면 안타깝게도 완치는 안 돼요. 평생 우리 몸속 신경세포 안에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바이러스, 도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1형하고 2형,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입술 물집, 이게 주로 1형이고요. 2형은 주로 성기 주변에 나타나는 타입이죠. 근데 이게 또 항상 칼로 자른 듯이 딱 나뉘는 건 아니라는 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몸에 이렇게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떨 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무엇이 이 잠자는 바이러스를 깨우는 스위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르페스가 딱 나타나면 보통 이렇습니다. 피부가 살짝 붉어지면서 그 위에 조그만 물집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생겨요. 그리고 그 부위가 엄청 가렵거나 뭐랄까 타는 듯이 화끈거릴 수도 있고요. 특히나 처음 감염됐을 때, 그때 증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사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술 물집, 그러니까 구순포진의 실제 모습이에요. 보세요. 붉은 피부 위에 작은 물집들이 모여 있죠? 방금 설명드린 그 전형적인 증상이 딱 보이실 겁니다. 아니, 그럼 가만히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는 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런 유발 요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됐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월경 같은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지금이다 하고 깨어나는 거죠.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이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몸에서 바이러스를 아예 없앨 수도 없다면서 도대체 치료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항바이러스제에 있습니다. 이 아시클로버 같은 약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바이러스가 막 자기를 복제하려고 복사기를 돌리는데 거기에 일부러 고장난 부품을 싹 끼워 넣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자기 DNA를 복제하려고 할 때 이 약이 그 DNA 사슬에 슬쩍 끼어들어서 전체 과정을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약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안에서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가진 효소가 일종의 열쇠가 돼서 약을 딱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니까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원리도 알았겠다. 그럼 실제 병원에서는 이 약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 요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술이 좀 간질간질, 뭔가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그 초기에 아주 빠르게 약을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막 세력을 키우기 전에 확 눌러버려서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고 훨씬 빨리 낫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리고 놀랍게도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약은 단 하루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전략은 억제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재발이 너무 잦아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저용량의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가 애초에 다시 활동할 생각조차 못하게 그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예방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억제요법의 효과 정말 대단합니다. 꾸준히 약을 먹으면요, 재발 횟수를 무려 7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대요.
정말 자주 재발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자, 그럼 오늘 알아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완치되지 않는 이 동반자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비록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치료는 재발을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헤르페스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효과적인 치료법 덕분에 우리는 증상을 조절하면서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단순히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상을 잘 관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리를 넘어서 아예 예방이 가능해질 그 미래를 다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